최근에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관세 환경 만들기가 안팎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출입 통관 등 관세 행정 서비스의 개선 작업에 우리 기업들이 거는 기대도 참 높은데요.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정부 부처에 듣는다. 오늘은 허용석 관세청장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관세 행정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 FTA를 활용한 기업들의 성장 동력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그 내수 시장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수출 시장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 시장은 OECD하고 브리스 국가만 하더라도 인구 측면에서 80배. 그다음에 GDP가 이제 구매력 파워가 되는데요. 그게 50배. 교육액이 한 30배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FTA입니다. 근데 FTA 협정 문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이걸 소상하게 잘 설명하고 기업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FTA를 이용하게 되면은 도움을 많이 받는 시계 산업이나 안경 산업이나 그 제주도 가 계시게 되면 그 감귤 초콜릿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FTA를 활용하게 되면은 단가를 한 30%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전국 세관에서 지금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그 밖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우게 되면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국보다는 개도하기 어렵고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있는 사람보다는 중산소민층이 몇 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자금과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그때 내게 되는데 이걸 한 달에 모아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내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많이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물건이 수입할 때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올 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신용담보 한도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신설기업이라든가 부도난 기업 이런 기업들이나 또는 체납한 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컨대 체납한 기업이 있으면은 체납한에게 한 5%만 세금을 내게 되면은 그리고 앞으로 상환 스케줄을 내면은 신용 불량자 리스트에서 빼서 기업 회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물가가 계속 뛰어오르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관세청에서 이 수입 생필품의 수입 단가를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 물가가 어려우게 되면 아무래도 그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중산소민층 생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여건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개별 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서 굉장히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수입 물품의 그 수입 가격을 공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고급 브랜드에 편승해가지고 많은 유통 마진을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유통업체나 수입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소비자들이 잘 비교해 보시게 해서 업체로 하여금 부당한 과도한 그런 유통 마진을 좀 얻게 하고 소비자들은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납세자 비밀보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앞으로 성과를 봐가지고 계속 보완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뭐 청바지나 뭐 이런 것들이 8배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 이 산하의 모든 세관을 다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지런하신데요. 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관세청 운영 계획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77일 동안에 저희 47개 세관을 포함해가지고 56개 세관을 일단 다 순시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시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이제 국민에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선 세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개혁과 변화를 하려면은
그분들하고 좀 많은 스킨십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철학을 좀 많이 직접 좀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해결의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개혁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장을 좀 둘러보게 됐습니다. 네. 한 98개 그런 과제가 좀 발굴이 됐고요. 그중에서 절반가량은 현장에서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연내에 제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세청에서는 그 인천 세관 같은데 공항 들어올 때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아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네. 국민들께 더 편안한 어떤 세관 그리고 기업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세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국가 경쟁력 평가를 하는데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세관 행정이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네. 국가 경쟁력 평가를 한 20위 정도 받으면 세관 행정은 10위나 그 이내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이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세 행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허용석 관세청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